산에 별장을 짓다. 젊은 부부가 악마의 먹이가 되다. 중국 산둥성 의험준한산 악지대 깊숙 한 곳에 위치한 해땀 마을에서 충격적 인사건이 발생해 평화로 운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밤 이면 젊은 커플들이 로맨틱한 순간을 즐기러 자주 찾는 신비한 동굴들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첫 햇살이 떠오르자 숲으로 향하던 마을 주민들이 산속 작은 동굴에서 신혼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놀란 한 남성은 곧장 달아나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작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비극적인 광경에 충격을 받았고, 일부 젊은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기후 탓에 시신 상태는 끔찍했고, 범죄 현장에는 조작된 흔적이 많아 수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료 검시관들조차 희생자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시신 모두 주요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공격받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남성은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여성은 잔혹한 공격과 다른 심각한 부상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 부부가 매우 성실하고요, 힘깊은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생계 누리에 열심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과 도 좋은 관계 누리지했습니다. 사건 전 부부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도시와 농촌이 경계 지역에 위치한 비교적의 진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중 경찰은 용의자를 좁히지 못하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은 절망 속에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결국 단 하나의 ATM 카드 덕분에 밝혀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부의 죽음 뒤에는 무언가 음모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상한 ATM 카드가 나타났을까요? 진범을 밝히기 위해 이 극적인 수사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번 사건의 불운한 희생자들은 젊은 신혼부부로, 남편의 이름은 젠, 아내의 이름은 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야시장의 음식 가판대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5월 15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류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는 끝없이 기다렸지만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두 사람 모두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젠과 칭은 최근 독립하여 살고 있었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어머니에게 알리곤 했으며 이렇게 기다리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걱정이 가득했던 류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근처 마을에 있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 문도 잠겨 있지 않았지만 아무도 집 안에 없었습니다. 마당을 살피던 그녀는 가족의 작은 개가 벽 옆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미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젠과 칭이 살던 집은 산둥성 페이현에서 두 마을과 한 마을이 만나는 곳에 있는 강가에 위치한 평지 지붕의 주택이었습니다. 주변은 숲과 채소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근처에 이웃이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집은 외진 곳에 있었지만 아름답게 타일로 장식된 넓은 마당과 높은 콘크리트 담, 튼튼한 철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숲 깊은 곳에 위치하고 이웃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기록할 수 있었을 앞마당 카메라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맞추는 데 의존해야 했습니다. 안방에서 컴퓨터 책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니터는 온전했지만 CPU가 사라졌고 케이블이 잘려 있었습니다. 집의 주변 벽에는 사람이 기어오른 흔적이 있었고 창문의 철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옷장과 책상 서랍은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거실과 침실 모두 최근에 청소된 상태였습니다. 침대의 베개 아래에는 손자국 크기의 신선한 핏자국이 있었으며 담요 아래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서는 먹다 남은 수박, 담배 꽁초, 반쯤 빈 탄산음료 캔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비 침실에서는 찢어진 여성 속옷 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후 즉시 도주하는 범죄 심리를 기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의 외진 지역과 두 희생자가 발견된 동굴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2시 50분, 경찰은 집 근처 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 3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봉투에는 생활 쓰레기와 은행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서는 남녀 의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경찰은 부부의 혼인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남성용 청바지 주머니에서 푸라는 성이 적힌 사회복지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푸 성을 가진 친척이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증거는 경찰을 여러 수사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역의 지형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해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며 경찰은 여러 명의 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돌아와 주변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이 집에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차려진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간장 돼지고기 요리가 있었습니다. 유 씨는 제니 채식주의자였고 칭은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접시에 남겨진 지방이 많은 고기는 외부인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사람이 용의자이거나 적어도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강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부의 은행 카드를 찾을 수 없자 은행에 연락해 최근 거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칭의 은행 계좌에 남은 금액이 거의 없었으며 전날 밤 누군가 6번에 걸쳐 1만 1,000위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사건 전체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날 밤 돈이 인출된 ATM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밤 9시경 감시 영상에는 한 여인 젊은 남성이 은행 지점의 ATM에서 6번에 걸쳐 1만 1,000위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검토하던 유 씨는 그 남성이 입고 있던 재킷이 딸 칭의 거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카메라들은 남자가 ATM을 떠난 후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ATM으로 가는 도중 지역 주민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마을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통해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5월 14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몇몇 주민들은 희생자들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버려진 펌프장에서 4명의 낯선 젊은 남자가 수상하게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특히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으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누군가는 희생자들의 집에서 개가 괴로워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6일 아침 수사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회복지카드의 소유자가 타이안시에 거주하는 70세 노인 웬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웬 씨는 희생자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잦은 병환을 앓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매달 이 카드에는 55위안이 입금되었으며 주기적으로 100에서 200위안씩 인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인출은 5월 11일 웬 씨의 거주지인 신타이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범행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웬 씨가 마을 관청으로부터 매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카드를 보관하고 인출을 해온 사람은 그의 아들 26세의 푸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푸장은 키 8m에 체중이 100kg이 넘는 체격으로 희생자들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4명 중 1명의 외모와 일치했습니다. 푸장은 자주 가난하고 실직 상태인 3명의 젊은 남자 26세의 장슈진, 22세의 왕자잉, 17세의 자오펑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주민 정보를 교차 검토한 결과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자오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 4명 모두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4명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수사팀은 곧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시와 정보 수집을 통해 경찰은 이들이 장거리 버스를 이용해 지역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태안시로 향하는 도중 여러 차례 버스를 갈아타는 4명의 용의자가 포착되었습니다. 5월 17일 오후 3시경 당국은 태안시 닝양현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차단해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수사 시작 후 셋째 날 오후 경찰은 태안시에서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이렇게 빨리 자신들을 추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까지 그들은 폐의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장쉐준은 왕자잉이 강도 계획을 처음 제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왕자잉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 강도를 실행하자며 그룹을 설득했습니다. 폐의원에서 첫 강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들은 다음 범행 대상을 비밀리에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젠과 칭의 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를 단순히 강도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칭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부를 살해해 증인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용의자의 집단적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산을 탈취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으며 결과에 대해선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그룹에서 쉐즈는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전에 강도죄로 8년형을 복역하다가 2011년에 사면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쉐준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왕자잉은 과거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전략가 역할을 하며 쉐준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장은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2명을 만나 노인의 복지 자금을 사치스럽게 쓰는 등 이전부터 범행에 동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쉐준이 강도와 가택 침입을 제안했을 때 부장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자오펑은 강도에 참여한 동기가 아이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5월 14일 오후 이들은 젠과 칭의 집 근처에 모여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많아 눈에 띄지 않고 행동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근처 숲으로 물러나 담배를 피우며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토론 끝에 이들은 밤이 되어 주변이 한산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후 6시경 젠과 칭이 전기 스쿠터를 타고 집을 떠나는 것을 본 후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이 정리된 것을 확인한 이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재빨리 울타리를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부장은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녹화되었을까 봐 두려웠던 부장은 즉시 카메라로 올라가 케이블을 끊어 장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각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집 뒤편에 방범창을 발견했고 단단한 도구를 사용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창살을 벌려서 교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장은 즉시 컴퓨터를 켜고 감시 영상을 확인했는데 케이블을 자르는 과정이 녹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몰랐던 그는 전원 케이블을 잘라내고 나중에 컴퓨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자오펑과 왕자잉은 집을 뒤졌지만 가방에서 소량의 현금과 은행 카드만 발견했으며 비밀번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칭의 사진을 본 이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떠나지 않기로 하고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나머지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7시경 젠과 칭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칭이 침실로 들어서자 자오펑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그녀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빨리 벌어져 젠과 칭 모두 반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장과 왕자잉도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부부를 빠르게 제압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장은 집에서 발견한 전기 코드를 사용해 젠을 묶어 그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젠과 칭을 제압한 후 범인들은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두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젠은 심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자 장슈진은 격분하여 젠을 폭행하며 그를 강제로 명령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젠에게 음식을 요리하도록 시켰고 그의 가족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다른 범인들은 돌아가며 칭을 폭행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충족시킨 후 범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하고 TV를 켜서 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과 칭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강도들에게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원하며 모든 요구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협과 신문 끝에 젠은 마침내 굴복하여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자마자 왕자인과 자오펑은 집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곧장 가장 가까운 ATM으로 가서 피해자 계좌에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앞서 그룹은 범행을 은폐하고 빠르게 현장을 떠나기 위해 새벽 3시에 행동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살려줄 것처럼 가장하며 젠과 칭을 강제로 시중들게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위장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범인들은 잔혹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명의 범인은 돌아가며 젠과 칭을 잔인하게 공격하며 두 사람의 애원과 절망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오펑은 가까이 서서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범인들은 담요와 침대 시트를 사용해 젠과 칭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이들은 과거 절도 중 발견했던 동굴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푸장은 남성 피해자의 청바지를 입었고 실수로 자신의 은행 카드를 주머니에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 복지 카드를 입고 있던 청바지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지에 바지단에 피가 묻은 것을 본 푸장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고 자신의 바지로 갈아입었지만 은행 카드를 회수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서두르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경 청바지와 피해자들의 의류, 카드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사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50시간 만에 4명의 용의자를 모두 검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 범죄 그룹이 주로 단독으로 활동하되 일정 기간 후 주요 강도를 실행하기 위해 재결합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약 100건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질러 총 10만 위안 이상의 가치를 훔쳤습니다. 신문 중 왕자잉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범행 후 돈으로 옷을 샀지만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장은 범행 후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저지른 일이 꿈에 나옵니다. 장셔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을 때 나는 매우 공포에 떨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 일은 더 이상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야수 같은 짓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2일 법원은 장셔진, 왕자잉, 푸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 22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자오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형이 2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최신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